또 공간 활용성, 세그먼트를 감안을 하면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세단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었었는데 불과 한 3, 4년 사이죠. 코로나 시대도 있었고 그때 이제 캠핑이라든가 차박 때문에 여러 가지 레저 문화가 확산되면서 SUV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 세단의 어떤 안락한 승차감 그리고 SUV의 안전성 또 공간 활용성 이런 모두를 취합해서 장점으로 내세운 크로스오버 차량들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산차 중에서는 제너럴 모터스 산하의 쉐보레 브랜드가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최근에 내놔서 아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델은 르노 코리아 자동차에서 선보이고 있는 XM3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일리카에서 저는 XM3를 한번 시승을 해보고 신종윤 기자는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모델을 시승을 해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개인적인 생각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일리카 신종윤입니다. 오늘은 제가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에 대해서 한번 시승하고 느낀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외관 먼저 살펴보면 전면에 이 볼륨감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 차의 크기가 체급 이상으로 느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 SUV와 세단의 중간 형태인 크로스오버 모델임에도 이 앞코가 높게 올라와 있어서 차 크기 이상의 어떤 볼륨감을 보여주고요. 전면에 이렇게 쉐보레 보타이 엠블럼을 중심으로 그릴의 크기가 제법 큰 편이어서 비주얼적으로 강인한 모습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돌아서 차 측면을 한번 보면 전장이 형제 모델인 트레일블레이저보다 긴 모습으로 차 길이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휠베이스 또한 2700mm를 자랑해서 제법 넓은 실내 공간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오버 모델이라고는 하지만 이 전형적인 어떤 SUV 형태의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되게 듬직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차량의 휠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승차가 액티브 트림이어서 18인치 휠이 탑재가 됐고요. 구디어의 타이어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뒤쪽을 봐보시면 차량 폭이 생각보다 넓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면의 어떤 복잡한 디자인에 비해서 약간 휑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은 차량 폭이 상당히 넓게 느껴져서 시각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차분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차량 하부의 경우에도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 패널을 덧대어서 팬시한 느낌도 같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실내를 보시면 그동안 쉐보레의 단점이라고 여겨졌던 인테리어 디자인이 조금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디지털 계기판이 사용되었고 센터 디스플레이도 11인치 사양을 탑재를 해가지고 훨씬 더 세련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크기는 차 크기에 비해서 되게 콤팩트한 사이즈로 느껴지고 다루기에도 가볍고 편안하다는 인상입니다. 그리고 기어 레버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자동 6단 변속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공조개 패널 같은 거를 다뤄보면 전반적인 만듦새는 다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다이얼을 돌릴 때 약간 헐겁다는 인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 차의 차급을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는 감안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방금 전까지는 차 안팎에서 간단하게 둘러봤는데요. 이번에는 직접 차를 몰면서 느껴지는 주행 감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승 중인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경우 3기통 1.2L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 139마력, 최대 토크 22.4kgm를 발휘하는데요. 앞바퀴 굴림으로 자동 6단 변속기와 매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가 1.2L 이 정도면은 경차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인데 이 가속감 같은 게 차 덩치에 비해서 부족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직접 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토크감 같은 것이 초반에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주행할 때 전혀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고 고속 주행에서는 물론 약간 힘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상 주행에서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전혀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 직접 몰아보게 되면 분명히 B 세그먼트의 소형 크로스오버인데
차가 이렇게 속한 세그먼트에 비해서 차 공간감이 상당히 넓게 느껴집니다. 이 차가 소형 SUV라고? 소형 크로스오버라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좌우 폭도 넓고 운전석에서의 공간감이라던가 발공간, 머리 공간도 상당히 여유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차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륜구동 모델이다 보니까 사륜구동 방식을 채택하지 않아서 센터 터널로 드라이브 샤프트가 지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애초에 설계를 그렇게 한 덕분에 뒷공간에서도 발공간이 평평하게 유지가 되어서 마치 전기차처럼 이렇게 넓은 발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 앞서 설명드린 대로 또 휠베이스가 2700mm에 달하다 보니까 뒷자리에 앉았을 때도 생각보다 넓은 공간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뒷자리에 앉았는데도 지금 무릎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주먹이 몇 개 정도나 들어갈까요, 선배? 주먹 3개? 하여튼 뭐 넓습니다. 이렇게 조수석의 경우에도 이 시트 포지션을 B필러에다 이렇게 맞춰 놓은 상태인데 무릎 공간도 여유가 있고 머리 공간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넉넉해요. 머리 공간도 지금 넉넉하다고 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에는 신장 190cm 이상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뒷좌석 머리 공간 위쪽으로 이렇게 공간을 약간 파놓은 덕분에 이렇게 앉았을 때도 부족함 없는 공간감을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B세그먼트라고는 하지만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도 손색이 없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 주행을 해보면 통상적으로 4기통보다 3기통 모델들이 진동이나 소음 같은 경우가 좀 더 심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 차 몰아봤을 때는 그런 느낌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솔린 터보 엔진이 이제 스풀업을 하게 되는 과정이라던가 터빈이 돌아가서 이렇게 부스트업을 하는 과정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도 위화감 같은 걸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상당히 리니어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쉐보레 자동차들, 그 GM 계열 차들의 특징이죠. 하체 안정감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쉐보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중적인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이 차의 하체 안정감 같은 거는 상당히 고급차스러운 느낌을 전달을 해줍니다. 이 차 역시도 소형 차량임에도 체급 이상의 중형 차량까지도 넘볼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을 전달해준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댐핑은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조금 단단한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승차감을 전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 자동 변속기 6단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요새 워낙에 다단화가 많이 진행되어서 8단, 이제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도 9단 자동 변속기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6단 변속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아쉬움이 느껴지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내비게이션 세팅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차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느냐, 무선으로 연결 가능한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스마트폰과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엔 지금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해서 왔었는데 아쉬웠던 점은 처음에 무선 연결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연결은 됐는데 사용이 잘 되지 않는 계속 에러가 발생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렇게 유선으로 코드를 꽂아서 활용을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안정적으로 매끄럽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추후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던가 확인을 해봐야 무선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차 소형 CUV이지 않습니까? 시트에 통풍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에도 쾌적하게 주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 차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앞차와의 차간거리 조정은 가능한 반면에 차선 중앙 유지 보조 기능은 탑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뭐 이 차가 속한 세그먼트를 감안을 하면 지금 앞차와의 차간 조정만 된다고 해도 상당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센터 터널 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차선 중앙 유지는 아니지만 차선 이탈 방지 기능까지는 탑재가 되어 있어서 차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는 XM3 LE 모델인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 CUV 모델로서 좀 차체가 크다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XM3 같은 경우는 전장이 4570mm 거든요. 그래서 소형 SUV를 포함해서 CUV 중에서는 가장 차체가 길게 설계가 됐습니다. 먼저 전면부를 살펴보면 지금 보닛 같은 경우 상단에 캐릭터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살짝 입체적인 느낌을 주고 있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 이제 LED가 적용이 됐는데 예전하고는 다르게 최근 들어서면서부터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엠블럼 같은 경우는 태풍의 핵을 상징을 하죠. 르노 코리아로 사명이 바뀌면서 엠블럼도 살짝 예전 모습하고는 달라졌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는 좀 입체적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하단 쪽을 좀 더 와이드하게 세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입체적인 그런 모습이어서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좌우에는 에어덕트로 가니시 처리를 했는데요, 크롬 몰딩을 통해서 살짝 산뜻한 그런 맛도 납니다. 전면에서는 좀 라디에이터 그릴과 그 헤드램프가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그 엠블럼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차체 대비해서 살짝 커 보이는 그런 인상도 받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XM3는 어떤 쿠페 형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루프라인이 곡선으로 리어 쪽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형상인데 이게 좀 현대적이기도 하고 모던한 형상을 줍니다. 윈도우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크롬 재질을 사용을 해서 포인트를 뒀거든요. 근데 지금 이쪽에 보면 쿼터 글래스 쪽에는 크롬 그 두께가 살짝 그 일반적인 라인보다는 두텁게 처리를 했어요. 이걸 이제 디자이너들이 좀 더 고급감을 연출하기 위한 포인트로 보시면 무난하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휠하우스 상단에 가니쉬를 둬서 포인트를 뒀고요, 차체에도 이렇게 가니쉬를 둬서 좀 더 돋보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넥센 타이어가 적용이 됐는데 사이즈는 215mm입니다. 알로이 휠 같은 경우는 17인치, 그리고 편평비는 60 시리즈로 세팅이 됐는데 이런 케이스는 좀 더 달리기 성능보다는 안락하고 편안한 승차감에 비중을 둬서 설계된 때문입니다. XM3 뒤쪽 디자인은 예쁘장해요. 루프라인에서 리어 트렁크로 이어지는 선이 좀 세련된 맛도 있고, 트렁크 리드 상단에는 살짝 굴곡을 줘서 스포일러 역할을 맡게 됩니다. 고속으로 주행할 때 차체의 안정성을 좀 더 돕는 그런 역할을 하죠. 리어 램프 역시 포인트를 뒀는데 좌우가 이어지는 형상이에요. 엠블럼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이어지는 그런 인상인데 좀 강렬한 맛도 나고 LED가 적용돼서 시인성도 높습니다. 디퓨저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처리를 했고요, 범퍼 하단에 적용된 리플렉터도 시인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XM3는 쿠페 형상으로 앞에서부터 뒷면에 이르기까지 모던하고 세련된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내는 일단 들어오면 B 세그먼트에 속하는 크로스오버 차량인데 전반적으로 공간이 생각 이상으로 넓다는 생각이 들어요. 휠베이스가 2720mm로 세팅이 됐기 때문에 앞뒤 공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미를 연출한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재가 아주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이쪽 대시보드 상단, 그러니까 에어벤트 주변에 벤틸레이션 패널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재질이 섞인 그런 느낌을 주고, 그 주변에는 또 크롬으로 감싸주고 있어서 살짝 산뜻한 그런 분위기를 더합니다. 그리고 계기판하고 디스플레이가 여기선 포인트인데, 이 계기판과 디스플레이는 최근에는 이렇게 대시보드 상단에 쭉 연결돼서 나오는, 그러니까 곡선 형태로 크게 나오는 형태를 취했는데, 지금 르노 코리아에서 선보인 XM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로형으로 분리가 됐거든요. 이런 케이스는 이제 뭐 인피니티라든가 볼보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을 해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각적으로 주행할 때 보면 이 눈높이가 여기에 딱 맞아요. 주행할 때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이렇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센터 패시아에는 버튼류가 지금 많지가 않죠. 10개 미만의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그 운전자가 조작할 때 편의성을 좀 굉장히 높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시원시원한 느낌, 그런 건 돋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핸드폰이 좀 큰 사이즈인데 여기
가족이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이제 변속 레버 같은 경우는 뭐 사이즈가 적절해요. 키를 가지고 넣어둘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컵홀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낮이라서 보이진 않는데, 이쪽 그 패널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라이팅을 통해서 어떤 색상이 바뀌는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거든요. XM3 실내 같은 경우는 일단 공간 활용성이 B 세그먼트 대비 상대적으로 넉넉하다는 점, 그리고 또 감성적인 면이 많이 부각돼서 연출됐다는 점, 이런 두 가지 점을 포인트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XM3를 시승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는 XM3 1.6 가솔린 자연 흡기 엔진이 적용이 됐어요. 터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달리기 성능이 강조된 반면에 1.6 가솔린 자연 흡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부드러운 이런 승차감, 그리고 좀 더 정숙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금방 출발하는데 그 가속 페달 같은 경우 이게 살짝 차이점을 보일 수가 있어요. 옛날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속 페달의 어떤 담력이 살짝 밋밋하다, 좀 헐겁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담력이 적절하게 세팅돼서 발끝에서 느껴지는 감각, 이걸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UV 같은 경우는 디젤 차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가솔린 엔진이 적용된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용합니다. 승차감 같은 경우도 살짝 하드하게 세팅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한 감각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한국 소비자들이 느껴왔던 그런 좀 더 물렁물렁한, 이거보다는 아주 살짝 하드한 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얘는 그 최고 출력이 123마력이에요. 토크 같은 경우는 15.8kg 포스미터를 발휘하는데, 우리나라 도로, 일반 서울 같은 경우는 50km로 제한이 되죠. 일반 도로나 고속도로에 가서도 어떤 출력 같은 경우는 사실 부족함이 없어요. 크게 아주 뭐 스포츠카처럼 달리기를 위한, 퍼포먼스를 발휘하기 위한 그 차도 아니고, 지금 크로스오버 그리고 B 세그먼트에 속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엔진 파워는 부족한 느낌은 사실은 들지는 않습니다. XM3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에는 CVT가 적용이 됐어요. 어떤 변속 충격 같은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주행할 때 어떤 그 승차감 그리고 정숙성,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어드밴티지를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속방지턱을 방금 살짝 넘었는데, XM3에는 앞쪽에는 이제 맥퍼슨 스트럿, 그리고 뒤쪽에는 토션빔을 적용을 했어요. 예전에 이제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와, 차가 덜컹덜컹 된다, 그런 어떤 불평을 한때는 내놨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앞서 보셨지만 그 과속 방지턱에서도 잔잔하게 넘어가는 그런 걸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션빔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는 많이 사용해요. 비교적 하드하게 세팅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르노코리아에서 이걸 전반적으로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토션빔이 어떤 딱딱하게 움직이고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춰서 상대적으로 많이 개선이 된, 그래서 앞서 보셨다시피 어떤 그 과속 방지턱에서도 부드럽게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XM3를 시승을 해봤고, 정윤 씨는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시승을 했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두 모델이 세단이나 SUV의 성격을 좀 이렇게 모아놓은,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실속 있는 차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용성이 있습니다. 종현 씨가 특히 이제 트랙스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는 어떤 차로 생각을 합니까? 차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가격적인 메리트도 분명히 있고, 네, 가격이 얼마예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트림인데 2,681만원부터 가격이 시작이 됩니다. 가격 메리트도 있고, 네, 어떤 스타일적인 면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다. 강점을 지니고 있다. 네. 저는 이제 XM3 중심으로 오늘 몰아봤습니다. 네.
XM3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 트림인데 쿠페 형상이라는 거, 그건 이제 굉장히 독창적인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굉장히 정숙해요. 1.6 가솔린 엔진의 자연 흡기 엔진이라서 굉장히 정숙하고 안락한 승차감을 보였다는 점이 강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가격이 195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윤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생애의 첫 차, 그리고 실속 있는 차, 이런 거라면 가격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아주 재밌게 잘 마무리돼서 네. 좋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